우리가 부동산 경매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주택보호법이죠. 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거기에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있죠. 대항력이라는 단어가 어떤 건지 혹시 아시겠나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실생을 할 때 대항력이라는 단어를 쓰진 않는데 일반 매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경공매에서는 이 대항력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경공매 권리 분석에서 이 대항력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죠. 그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받으면 인수하는지 인수하지 않는지 여부는 이 대항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매를 할 때 낙찰을 받고 나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할 수도 있고 인수 안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인수를 안 하는 물건을 잘 선별을 해서 안전한 투자를 해야 되겠죠. 거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보는 게 이 대항력입니다. 자, 낙찰받은 금액 외에 임차인의 보증금을 추가로 인수하는 경우 금전적인 손실이 발생을 하죠. 이 부분 때문에 미납 사건이 많이 생겨요. 이 부분 때문에 내가 인수를 안 할 것 같은 보증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낙찰받고 났더니 이 대항력 때문에 대항력 파악을 잘못해서 인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대항력 요건은 발생 시기를 알아야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한 경매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대항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경매, 공매 투자할 때 이 대항력 굉장히 신경 써서 물건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살펴보죠. 우리 대항력이란 그리고 대항력 요건이 있겠죠. 그리고 대항력 발생 시기가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잘못 파악을 해서 잘못 알아서 나중에 미납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계속 살펴보죠. 자, 대항력이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 그리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생긴다.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1항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임대차 계약은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어서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에게 이전 임대차 계약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대항력 요건을 알아봐야 되겠죠. 대체 이 대항력이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는지 이거는 실제 임차를 나중에 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택의 인도가 돼야 되고 전입신고가 돼야 되겠죠. 이 두 가지가 대항력의 요건의 가장 큰 조건이 되는 겁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해야지만 이 대항력이 생기는 거고 이 대항력이라는 게 단어가 되게 낯설긴 할 텐데 말 그대로 대항을 하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임차인이 있으면 최고가 매수인 그러니까 낙찰자한테 대항을 할 수 있는 이 힘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강력한 힘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는 계속 신경을 쓰면서 권리 분석을 해야 됩니다. 대항력 발생 시기도 알아보죠. 주택 인도, 아까 우리 주택에 인도가 있어야 되겠죠. 대항력 조건 두 가지 중에 그 다음에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 발생을 해요. 이길 0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항력을 근데 왜 다음 날 발생이 될까? 다음 날. 자, 이걸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근저당권과 임차인의 주택의 인도와 전입일이 동일한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경매 물건을 살펴보다 보면 이렇게 전입이 19년도 10월 15일 날 전입이 됐고 똑같은 날에 19년도 10월 15일 날 근저당이 있어요. 이건 동일한 날이죠.
이런 경우가 물건 분석을 하다 보면 빈번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될까? 그러면 이 부분이 동일하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이 당일 발생한다면 이 근저당권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겠죠. 이 근저당권자가 은행일 경우가 있을 텐데 은행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만약에 동일할 때는 피해를 입으니까 요 다음 날 발생을 하는 거죠. 대항력은. 그래서 이 대항력과 근저당의 동순위가 될 수도 있죠. 당연히. 될 수도 있는데 근저당권은 물권이고 공시력이 있습니다. 근데 임차권은 채권이에요. 채권이고 간이한 공시 기능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시력이 있다는 거는 등기부등본에 올라가 있다. 이제 이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례를 좀 더 볼게요. 2020년 5월 20날 어떤 분이 전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인도도 받았고,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날 근저당이 잡혔네요. 이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은행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근저당이 이제 경매를 넣은 거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는 거죠. 앞서서 전입을 했으니까. 임차인의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인수합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나는 법원에서 대금 납부를 한 금액으로 배당을 안 받겠다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인수를 하게 되죠. 그리고 배당 요구하지 않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알 수 없어서 이거는 주의를 요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분석을 하다 보면 그 보증금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임차인이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알 수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보증금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 정도 금액이 될 거야라고 우리가 생각은 해볼 수 있겠지만 그게 정확한 게 아니니까 그런 물건들은 굉장히 주의를 하면서 우리가 경매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으나 이 보증금 배당액이 부족한 사례가 있죠.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사례도 표를 보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2018년 2월 20일에 전입한 임차인이 있습니다.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3억이에요.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경매를 넣습니다. 근데 낙찰 가격이 2억이에요. 만약에 2억에 누가 낙찰을 받았으면 임차인의 보증금 배당액이 1억이 부족하죠. 1억이. 네. 이분의 보증금은 3억인데 낙찰이 2억이 됐으니까 자 1억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거는 낙찰받은 사람이 인수를 하게 되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무상거주 확인서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경매 물건을 보다 보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무상거주 확인증이 제출이 됐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권리 분석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금융기관에서 담보대출 시 전입세대 열람을 통해 소유자가 아닌 세대가 전입되어 있는 경우 대출이 불가해요. 이거는 당연하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 그 대출 시점에 먼저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라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선순위 임차인이고 그러면 이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있다라 그러면 은행은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1순위가 되지 않으니까 확인 절차를 걸칩니다. 그래서 소유자와 친인척이거나 지인관계이고 임대차 없이 거주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우리 흔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자, 거기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그 도장, 인감, 그 다음에 가족관계 증명서 이런 것들을 다 서류를 제출을 하라고 해요. 이런 거를 통해서 무상거주 확인서를 확인을 합니다. 여기서 무상거주 확인서는 우리가 경매를 할 때 중요하다는 거는 자, 이 부분이에요. 소유자가 아닌
세대주가 무상거주 확인서를 작성을 하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금융기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무상거주 확인서를 제출했는데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대항력이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은행은 대항력이 없는 걸 확인하고 대출이 나갔을 거니까요. 근저당권자가 담보로 제공된 건물에 대한 담보 가치를 조사할 당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차 사실을 부인하고 건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무상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비록 매각 물권 명세서 등의 건물에 대항력 있는 임대차가 존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었더라도 금반원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허용될 수 없다. 이게 대법원 판결에 이렇게 적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우리는 무상건축 확인서로 대항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무상거주 확인서를 물권 명세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은행이든 채권자가 받은 게 있으면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을 하면 이렇게 무상거주 확인서가 제출이 됐다. 이렇게 안내를 법원에서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이 무상거주 확인서가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앞서서 전입을 한 임차인이 아니면 뭐 다른 제3의 세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